네, 안녕하세요. 양천문화재단 사서 맹세원입니다. 네, 저는 비대면 입문 프로그램 현장 실무 두 번째 사례를 준비했고요. 맹사서의 맹PD 도전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께서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지금 도서 대출도 비대면으로 대출 서비스를 시행하고 또 프로그램 역시 비대면으로 구상을 하시느라 많이 힘들고 바쁘실 텐데요. 네, 저 역시 처음으로 비대면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좀 어려운 점도 있었고 조금 막막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내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저도 참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유튜브 방송의 기본적인 활용법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비대면 프로그램의 운영 단계를 세 가지로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기획부터 준비, 운영 단계입니다. 먼저 기획은 사업 기획을 하고 또 강사분을 섭외하는 것까지는 사실 기존에 우리가 했던 일반적인 프로그램 운영 방식과 동일한데요. 그리고 이제 강의 방식부터 이제 줌으로 할지 그리고 유튜브를 활용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준비 단계, 이제 비대면 프로그램을 위한 준비 단계, 장비를 구입하고 또 그거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부터 운영하는 방법까지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운영, 이제 라이브 방송을 직접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획 단계입니다. 사업 기획하고 강사분 섭외하는 것까지는 동일하지만 강사분께 비대면으로 강의를 제안드리면 조금 망설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의 자료가 조금 외부로 노출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우리가 강의하는 내용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조금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럴 때 저희는 이제 참여자 대상을 좀 더 제한을 하고 그래서 참여자만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기 때문에 강의가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면 조금 안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강의를 제안할 때 강의 내용과 개시 기간에 대해서는 강사분과 직접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강의 방식을 제가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유튜브 방식과 줌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유튜브의 장점은 참여자, 그리고 일반 대중들에게도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양천문화재단을 팔로우하는 일반 구독자분들께서도 라이브 스트리밍이 뜨면 직접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문자로 링크를 보내드리면 바로 참여할 수 있는 손쉬운 참여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줌의 장점으로는 바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앞에서 강연을 하고 그리고 또 수강생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얼굴도 볼 수 있고 또 그리고 말씀하는 것도 소리도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고요. 그리고 보다 손쉬운 화면 공유 기능이 있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이제 단점도 있는데요. 유튜브의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면대면이 아닌 댓글을 통해서 참여하기 때문에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조금 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줌의 단점으로는 바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트북 그리고 모바일에서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0분 이상이 되면 유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40분까지는 무료로 운영이 되지만 40분을 초과하면은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된다는 점이 단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각 두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적합한지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유튜브에 적합한 것으로는 바로 강연, 일반 대중을 위한 강연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다 손쉬운 참여 방법이기 때문에 어르신 대상, 정말 컴퓨터나 핸드폰에 대해 잘 모르시는 이용자분들께서도 쉽게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줌에 적합한 프로그램은 만들기 프로그램이라든지 서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토론이라든지 아니면 동아리 프로그램 등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가 대상이 되면 적합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가 좀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라이브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결정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제일 먼저 장비 구입이 필요합니다. 먼저 마이크를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외부 잡음이 안 들어가고 그리고 강사분한테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마이크를 구입을 하였고요. 그리고 스트리밍 카메라와 삼각대를 구입을 하였습니다. 물론 노트북 화면도 좋지만 좀 더 고화질을 위해서는 스트리밍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명을 구입을 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바라보는 화면과 그리고 유튜브로 찍히는 화면은 생각보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둡게 나오는 경우에는 조명을 활용해서 밝기를 조절했습니다. 네, 그리고 모니터도 구입을 했는데요. 모니터를 구입한 이유는 강사분께서 그 PPT 지금 이렇게 슬라이드를 보기 위해서는 모니터를 통해서 넘기는 것이 좀 더 보기가 좋아서 그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인터도 있으면 강사분께서 모니터를 보시면서 넘기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구입을 하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선 마우스를 구입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지금 이렇게 강연을 할 때 생각보다 노트북 이렇게 자판 소리라든지 이 키보드 마우스 소리가 생각보다 잘 들어가요. 그래서 강사분께서 좀 더 강의에 집중하실 수 있고 또 이용자분들께서 잘 듣기 위해서는 무소음 그리고 무선 마우스 좀 더 편리하게 조작하기 위해서는 무선 마우스를 또한 구입을 하였습니다. 이게 다 필수로 구입하셔야 되시는 건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마이크랑 카메라는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도서관 사정에 맞게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준비 단계인데요. 이제 운영 방식, PPT를 활용하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방식이 두 가지로 달라집니다. 먼저 PPT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하시면 되세요. 네, 이거는 좀 더 손쉬운데요. 이거는 쉬운데 이제 두 번째는 PPT를 사용할 때에는 OBS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게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은 거의 이거 OBS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렵지만 여러분 제가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조금 같이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PPT를 사용하지 않을 때 이렇게 만약에 강사님들 두 분 간의 대화 형식이라든지 또는 강연 형식일 때에는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중에 PPT를 사용하실 때에도 지금 이 PPT 사용하지 않을 때 부분하고 공통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유튜브 계정을 생성하면 됩니다. 네. 유튜브 계정을 지메일 아이디를 만드셔서 구글에서 지메일 아이디 만드시고 그리고 유튜브로 개인 계정을 생성하시면 되세요. 네, 이제 다음으로는 여기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요. 카메라 모양이 있어요. 카메라에 더하기 버튼이 있는데요. 이걸 누르시면요. 두 번째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이제 정말 우리가 실시간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스트리밍을 누르면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제목으로는 여러분께서 고치시면 되시고 수정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개 단계가 있어요. 공개 단계는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공개는 일반 정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이용자분들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도서관 유튜브를 팔로우하는 이용자분들께서도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부분 공개예요. 부분 공개는 링크를 아는 분들에 대해서만 공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강사님께서 내 강의가 조금 외부에 누구한테나 노출되는 게 조금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면 두 번째 부분 공개를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비공개인데요. 비공개는 우리가 먼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리허설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비공개를 설정을 한 다음에 여러 번 연습해 보실 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명도 여러분이 해시태그 활용해서 만드시면 좀 더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하단에 여기 미리 보기 이미지 변경이 있어요. 요거 썸네일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께서 직접 파일을 만드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그 나중에 촬영된 영상에서 일부를 캡처해서 그 부분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아동용 동영상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 바로 아동용입니다 라고 뜨면 이제 실시간 댓글을 달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런데 아니요, 아동용이 아닙니다. 일반 우리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아니요를 설정하시면 실시간으로 댓글이 달리는지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확인 누르시고 저장 누르시고요. 그럼 여기 오른쪽 위에 스트리밍 시작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네, 그래서 스트리밍 시작을 누르시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이용자분들한테 알려드려야겠죠. 우리 도서관 프로그램 하는 걸. 그래서 오른쪽 위로 다시 보실게요. 오른쪽 위를 보시면 화살표, 여기 제가 노란 색깔 표시해 놓은 거 보이실까요? 네, 이걸 누르시면요. 공유하기, 이게 공유하기예요. 그래서 공유 누르면 링크 복사를 누른 다음에 이제 이용자분들, 우리 참여자분들한테 안내 문자를 발송해서 이제 수업 한 5분에서 10분 전에 발송을 했어요. 그래서 딱 들어오면은 우리가 이렇게 준비할 수 있게 그래서 안내 문자를 발송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PPT 사용하지 않을 때는 조금 간단합니다. 하지만 PPT 사용할 때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PPT는 주로 이렇게 보시면 강사님들 이렇게 작게 지금 화면 보이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과 동일해요. 네, 작게 화면에 보이고 그리고 PPT 화면이 크게 나올 때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 세부 단계를 나눠 봤어요. 먼저 다뤄야 하는 파일 기준으로 나누어 보았고요. 제일 먼저 PPT 파일, 그리고 OBS 이 프로그램, 그리고 유튜브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PPT는 주로 강사님들께서 준비를 해 주시죠. 그래서 PPT를 우리는 파일을 전환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간단합니다. 네, 그래서 파일만 전환하면 되고요. 두 번째, OBS. 이 프로그램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다루기가. 그래서 제가 설치하는 것부터 어떻게 화면을 넣어야 되는 건지, 그래서 OBS라는 건 한마디로 화면을 이렇게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보내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연결하는지까지 이 세 가지 과정, 세 단계로 말씀드릴게요. 제일 먼저 이제 우리는 그 전에요. 다시 전으로 돌아갈게요. 이 OBS 파일을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지금 OBS 설치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먼저 유튜브 아까 전에 우리 스트리밍 진행하고 있었죠. 그 창으로 다시 들어가시면 여기 미리 보기 화면에 스트림 설정 도움말이라고 파란 글씨가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요. 여기에 또 안내문이 나오는데 1번 스트리밍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고 설정합니다 라고 안내가 떠요. 그러면 스트리밍 소프트웨어 자세히 알아보기 또 파란 글씨를 눌러볼게요. 누르면 이제 소프트웨어 인코더,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그 OBS입니다. OBS를 설치하는 게 나오는데요. 여기 2번 인코더 설치 보시고 하단에 여기 검정 색깔 동그라미가 있어요. 오픈 브로드캐스터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이제 유튜브에 좀 더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툴이에요.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무료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OBS를 사용하는 거고요. 저는 지금 이 OBS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설치를 합니다. 이제 각 도서관의 컴퓨터 사양에 맞는 OBS를 설치하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여기에 우리가 지금 크게 다루어야 되는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보시면은 여기 두 번째 아래 보시면 소스 목록 보이시나요? 이 화면 지금 다룰 거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오디오 믹서도 보실 거예요. 네, 그리고 맨 오른쪽으로 보시면 방송 시작 버튼 여기 보이시죠? 이 크게 세 가지를 다룰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이제 OBS 설치까지 했고 우리는 이제 PPT를 다시 한번 봐야겠죠. 강사님이 이제 PPT를 활용할 거를 이제 이 화면에 넣어야 되니까 이거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강사님이 주신 PPT를 열고요. 여기 슬라이드 쇼 들어간 다음에 슬라이드 쇼 설정이 있어요. 설정을 눌러보면 여기에 창이 뜹니다. 보시면요. 여기 쇼 설정하고 여기 보이시나요? 두 번째, 원래는 여기에 발표자가 진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린 그걸 설정하지 않고요. 그 아래에 있는 웹 형식으로 진행으로 수정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스크롤 막대 표시에는요. 체크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이거 화면 보여드린 것처럼 웹 형식으로 진행에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그러면 이제 화면을 이제 넣어야겠죠. 우리는 이제 설정까지는 완료가 됐어요. 이제 다시 OBS로 돌아왔습니다. OBS로 돌아와서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전에 제가 소스 목록 말씀드렸죠. 이 소스 목록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요.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를 누른 다음에 보시면은 윈도우 캡처라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을 이렇게 넣는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확인하시면 바로 또 이렇게 화보창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 소스 만들기 선택하셔서 확인 누르신 다음에 그 PPT 파일을 이렇게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세요.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렇게 PPT 화면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네,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 만약 여기 하셨으면 지금 엄청 잘 하신 거예요. 보시면 여기 소스 목록 두 번째 있는 이 화면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PPT가 들어갔습니다. 여기 PPT가 이렇게 보이죠? 근데 PPT가 조금 그렇게 보여요. 우리가 지금 평소에 그 조작하는 PPT 모양처럼 보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다시 PPT로 돌아갈게요. 우리가 아까 열었던 PPT에서 이제 다시 정말 그 발표하는 것처럼 여기 슬라이드 쇼에서 처음부터 우리 정말 운영하듯이 진행을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누르면요. 제 컴퓨터에는 바로 이렇게 뜹니다. 왼쪽 보시면 여기 지금 OBS, 이게 이 검정 색깔 화면이 바로 OBS 화면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게 바로 PPT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PPT 화면에서 여러분이 클릭을 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기면 이 OBS 화면에서도 자동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화면을 여기에다 넣은 거예요. 지금까지 하셨으면 지금 여러분 절반은 하신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이제 화면이 나와야겠죠. 강사님들 얼굴이 나와야 되는 거 지금 하나 넣어 볼게요. 자, 이제 다시 OBS로 왔고요. 여기서 아까 전에 우리 했던 거랑 동일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셨으면 정말 충분히 잘하신 거예요. 여기 지금 소스 목록에서요. 또다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추가, 아까 했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서 비디오 캡처 장치를 누릅니다. 비디오 캡처 장치 말 그대로 우리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촬영되고 있는 비디오를 넣는 거예요.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요. 여기 아까처럼 또 팝업 창이 뜹니다. 비디오 캡처 장치를 추가하셔서 여기 확인 누르시면 되시고요. 자, 이제 또 여기 설정이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카메라를 설정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 장치 누르시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거 USB, HD 웹캠을 선택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만약에 스트리밍 카메라를 구입하셨다. 그러면 그 구입하신 카메라를 설정하시면 되세요. 설정 누른 다음에 여기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자, 이렇게 카메라 여기 화면을 지금 우리가 이 화면을 넣은 거예요. 네, 아까 전에 여기 PPT 화면 넣었고 이제 네, 카메라 화면 넣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OBS는 지금 다 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게 조금 어려운데 지금 여기까지는 다들 잘 하셨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 OBS까지는 지금 완성을 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화면에 보여질 OBS 화면까지는 구성을 했고 이제 유튜브로 연결을 해야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건데 하나씩 이거 화면을 조금 왔다 갔다 해서 헷갈리실 수 있어요. 천천히 보시면 되세요. 이제 유튜브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유튜브로 돌아올게요. 유튜브 사이트 들어오시면 여기 오른쪽, 여기 왼쪽 아래에 보시면 여기에 스트리밍 키라고 되어 있어요. 스트림 키 보시면 여기에 검정 색깔 동그라미 무늬로 땡땡땡땡 마스킹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여기에 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사를 해줍니다. 복사를 하고요. 이제 OBS에서 이거를 다시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OBS로 다시 들어가서 여기 맨 위에 상단 보시면 왼쪽에 파일 있으시죠? 파일 누른 다음에 설정을 들어갑니다. 설정을 들어가면 여기에 여러 가지 단계가 떠요. 보시면 그 중에서 우리는 두 번째에 있는 방송을 누른 다음에요. 방송 버튼 들어가면 여기 아까 전에 그 검정 색깔 동그라미 무늬 똑같은 모양 있죠? 그래서 이거를 지운 다음에 다 이렇게 전체 선택한 다음에 지우시고요. 그리고 붙여넣기를 합니다. 붙여넣기 한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 적용 누르시고 확인을 하시면 되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스트리밍 키는 설정이 되었고요. 이제 우리가 마이크, 목소리가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보시면은 여기에 아까 그 설정에서 똑같이 들어가시면 여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오디오가 있어요. 오디오를 선택해 주시고 보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소리는 다 이렇게 우리가 촬영하는데 다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소리는 다 음소거를 시키고 그리고 저희가 정말 활용할 마이크 저는 세 번째 여기에서 썼었어요. 마이크 보조 오디오에서 활용을 해서 이걸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적용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설정한 이 오디오가 잘 나오는 건지 궁금하시죠? 그럴 때에는 여기 아래에 보시면 오디오 믹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잘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는 나머지 지금 데스크탑 오디오 뮤트
음소거 처리했고요. 그리고 여기 비디오 캡처 장치도 다 소리를 꺼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시는 가운데 마이크 보조 이 단계만 켜놨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꿀팁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말할 때 가장 적합한 크기는 여기 노란 색깔, 여기 초록 색깔, 노란 색깔, 빨간 색깔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운데 노란 색깔 부분이 올 때가 가장 적합해요. 여러분들 지금 아마 제가 지금 말하는 목소리도 아마 두 번째에서 지금 소리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게 가장 적합한 소리고, 만약에 빨간 색깔이면 너무 소리가 커서 조금 듣기 불편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하셨고요. 드디어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방송을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지금 유튜브에 연결하는 것까지 했고 소리 체크도 했어요. 이제 방송 시작할 건데요. 보시면 우리 여기 그 OBS 화면에서 보시면 되세요. OBS 화면에서 방송 시작을 누르시면 됩니다. 방송 시작을 누르면 되는데 이제 누르고 나서 실제로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조작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화면이고요. 그런데 이용자분들께는 유튜브 화면으로 넘어가겠죠. 그러기까지가 시간이 조금 텀이 있어요. 한 5초에서 6초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방송 시작을 OBS에서 시작하고요. 그리고 나서 유튜브를 확인하시면 조금 느리게 한 3, 4초 뒤에 이렇게 나오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운영이 다 잘 되고 이제 종료를 할 때에는 여기가 우리가 참 시작 버튼으로 누른과 동시에 중단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중단을 누르시면 되는데 OBS에서 먼저 누르시면 되죠. 이것도 또 하나의 팁이에요, 여러분. OBS에서 먼저 방송 중단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나서 유튜브에서 한 5초, 6초 정도 있다가 강사님께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할 때 그때 스트림 종료 오른쪽 위에 빨간 색깔 있거든요. 그걸 누르시면 되세요. 먼저 OBS 종료하시고 조금 시간 지난 뒤에 유튜브에서 종료하시면 되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또 포인트예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이제 유튜브 영상은 지금 라이브 스트리밍이 잘 진행이 돼서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편집을 한번 하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양천문화재단 홈페이지인데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 양천문화재단 이렇게 얼굴이 있어요. 그래서 누르시면 내 채널 들어가셔서요. 보시면 여기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여지껏 했던 그 스트리밍 파일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하셔서 편집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진행하기 전에 한 5분 정도 먼저 시작을 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여기 선택하셔서 자르기 한 다음에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또 새 동영상으로 저장, 그리고 뭐 기존 이름으로 저장하는 게 뜰 거예요. 그래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어떤가요? 조금 어렵기도 하고 이미 해보신 분들께서는 다들 이렇게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또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비공개로 리허설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면 구도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또 조명은 잘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마이크는 잘 나오고 있는지 먼저 리허설을 여러 번 해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화면을 설정한다는 거를 조금 더 자유롭게 좀 더 조절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고요. 두 번째 팁은요, 바로 시작 5분 전에 미리 스트리밍을 시작해서 오디오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용자분들께서는 5분을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걱정이 되실 수 있는데, 이용자분들께서도 먼저 강사님께서 안녕하세요, 지금 라이브 지금 테스트 중입니다, 5분 뒤에 시작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충분히 다들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혹시나 우리가 리허설 때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점들, 오디오 같은 거를 그래도 한 번 더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조정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연결 상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팁입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팁이에요, 여러분. 오류가 나더라도요, 당황하지 않고 재시작하면 됩니다. 실제로 저도 하면서 오류가 났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게 보통 이렇게 유튜브 스트리밍을 하다 보면 이렇게 네트워크 연결 상태가 좋지 않을 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정말 이게 라이브 스트리밍이기 때문에 이 생방송의 묘미죠, 여러분. 그래서 방송 중단을 얼른 누르시고 다시 한번 방송 시작 OBS에서 누르시면 되세요. 그럼 재빨리 누르시면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나중에는 그런 영상이 남을 때에도 그럼 중간에 한번 끊기겠죠. 그럴 때에는 1부, 2부 이렇게 나눠서 올려주시면 되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용자분들께서도 갑자기 안 나오네? 라고 얘기는 이렇게 마음이 드실 수는 있지만, 사실 우리 이렇게 프로그램 정말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접하시는 이용자분들이라면 굉장히 너그럽고 굉장히 정말 열정이, 도서관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재시작하는 것이 팁이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운영을 해보니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정말 기본적으로는 정말 저희가 이 비대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유는 결국 이용자분들께 좀 더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문학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함이죠. 네, 그 점을 항상 염두해 두시고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사서분들께서는 정말 더 많이 고생이 많으실 거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거 이 OBS 툴 활용해서 하는 게 조금 어렵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한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더 이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어떤 사서로서의 사명이자 보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언제 어디에서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좀 더 활용해서 새로운 방법을 좀 더 구성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언제 어디에서나 참여할 수 있다라는 강점 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공공도서관에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공공의 정신이고 또 정말 어떻게 보면 도서관이 해 나가야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많이 지금 현장에서 다들 고생 많으시고 힘드실 텐데 조금만 힘내셔서 제가 여러 가지 시도 정말 새로운 도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